자, 오늘은 수원 12단원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일반적인 의미서부터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수의 규칙적인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규칙적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규칙이 없는 랜덤한 수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형태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규칙이 없는 거를 뭐 발견하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칙적인 형태의 수에 나열해서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를 좀 나열을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A1, A2, A3, 그 다음에 n번째 지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애를 다 한꺼번에 표현한 대표적인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초항이라는 말을 써서 아마 초항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둘째 항. 여기 n번째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게 있죠. 얘는 n번째 항 또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항.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몇 개의 규칙을 통해서 저 뒤에 있는 애들 아무데나를 다 구할 수 있는 애가 결국 일반항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한 50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앞에 규칙을 몇 개를 보죠. 얘는 첫 번째 항인데 2 곱하기 1이고 4는 2 곱하기 2고 6은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50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50을 해서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규칙을 통해서 50번째만 딸랑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얘를 가지고 뭐를 찾아보냐면 n번째 항을 한번 찾아볼까? n번째 항은 그러면 첫 번째는 2 곱하기 1, 두 번째는 2 곱하기 2, 세 번째는 2 곱하기 3이었으니까 n번째는 2 곱하기 n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요것이 일반항이에요. 이 일반항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숫자를 딱 넣으면 점프해서 100번째도 나오고 막 문자로 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들어가도 이에다가 k 플러스 5라는 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놈이다. 그래서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수학적인 의미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수학적인 의미 자체는 어떤 거냐면 수열은 이렇게 자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수, 보통은 고등학교 때는 실수까지지만 더 확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자연수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대응되는 값이 A1이고 자연수 2가 대응되는 값이 A2고 3이 A3, 4가 A4, 아까 말씀드렸지만 n번째가 AN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함수, 즉 F가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 집합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것이 얘가 수학적 정의예요. 수학적으로 수열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런 정의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이 있다가 2를 더해서 3이 만들어지고 또 일정한 숫자인 2를 더해서 5를 만들고 7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등차 수열이야 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항 A1이고 일정한 수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공차 뭐 첫 번째 항은 그냥 뭐 A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A와 D를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등차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 세 번째는 A 플러스 2D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은 A에서 자기 번호보다 하나가 작은 놈 자기 번호보다 하나가 작은 놈이 앞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n보다 하나 작은 n-1의 D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n번째 항. 그래서 이 일반항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항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n에다가 뭐 5를 넣으면 A5가 나와. 여기에다가 뭐 n에다가 뭐 k를 넣으면 AK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이 일반항을 갖고 있으면 그 수열 위치에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얘기죠. 디지털처럼 위치를 자기가 찍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테이프 레코더처럼 앞에서부터 하나 거쳐야만 뒤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일반항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을 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뭘로 푼다? 첫 번째 항 A, 자, 그 다음에 공차 D, 그 다음에 항수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겠죠? N. 그래서 등차 수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로 문제를 푼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항, 공차, 항수로 기본적인 애들을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어려우면 초항, 공차, 항수 중에 내가 뭘 알아내야 할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몇 가지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항에 대한 공식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N은 A 플러스 n-1의 D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거의 다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D가 3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A6은 A 플러스 5D가 되겠죠. 얘가 1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값을 대입해서 A를 먼저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값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얼마? 15. 얘가 얼마냐? 11이 되겠죠. 11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번째 항이 32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K를 넣으면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3을 곱해준 이놈이 얼마가 되냐면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에 K 마이너스 1이 36이 되고 얘를 지워주니까 12가 되니까 그래서 K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3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일곱 번째 항이 29고 10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에 처음으로 의미되게 하는 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초항, 공차, 항수로 문제를 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곱 번째 항이니까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겠죠. 이것이 29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은 A10은 A 플러스 9D가 20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뭐 이렇게 한번 빼보시면 모양이 A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D가 9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D가 마이너스 3을 요 첫 번째씩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 마이너스 18 이퀄 29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얼마? 47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D를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을 찾으려면 일반항이 어디서부터 0보다 작아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 둘 갖고 일반항을 만드시면 됩니다. A의 n은 47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0이 되고 이놈이 0보다 작아지는 그런 n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3n이 50보다 크기 때문에 n이라는 값은 3분의 50이죠. 3분의 50은 16 플러스 3분의 2, 16점 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보다 큰 처음으로 되는 값이기 때문에 n이 얼마? 17일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 A1, A2, A19를 넣었어요. 19개의 숫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1서부터 시작해서 100일 사이에 19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총 21개가 됩니다. 전체를 보면. 이것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A8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A1에서 A19까지를 가운데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A로 보지 마시고 여기를 B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1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항, B라는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 이 A1을 B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 이 A2를 B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A19는 어떤 새로운 처음 1서부터 포함돼서 100일까지 되어 있는 B라는 수열의 20번째 항이 되고 101은 2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B라는 수열을 보면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고 21번째 항이 101이 된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1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d가 되고 이것이 101이 되니까 공차가 1을 지우고 나서 나눠주시면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A8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수열이죠. 그럼 A8은 뭘 의미하냐면 A8은 B에서는 9번째 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5였기 때문에 1 플러스 8D 8 곱하기 5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값이 4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차 중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세 개의 숫자인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중항이 얘네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등차 중항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은 A하고 B 사이의 간격이 등차 수열이니까 D로 일정하겠죠. B하고 C 사이의 간격이 역시 D로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B에서 A를 빼준 놈하고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준 놈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B가 A 플러스 C가 되는 이런 상태이든지 아니면 B라고 표현하면 B는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평균치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이 A, B, C가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이 나머지 양쪽에 있는 항에 두 배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다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등차 중앙은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양 옆에 있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를 묻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등차 중앙의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단순한 형태면 괜찮은데 좀 복잡하게 여러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냥 평범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서부터 D씩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계산량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우선시 하시냐면 가운데 있는 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공차만큼을 빼주시고 공차만큼을 더해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A,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4개의 숫자의 가운데 값은 없죠. 그렇지? 가운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의 숫자를 좀 대칭적으로 배열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D하고 가운데를 제외하고 A 플러스 D라고 쓰면 요 차이가 몇이냐면 2D 차이가 나요. 2D. 그래서 요 차이만큼으로 앞에를 A-3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이렇게 써주시면 4개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대칭 배열을 시키기 때문에 다 더하거나 뭐 다 곱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기본적으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 이거는 가운데 숫자가 있기 때문에 A서부터 시작해서 A-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E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 2A, A제곱 플러스 2A, 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값에 2배를 시킨 놈이 앞에 있는 2A하고 뒤에 있는 4를 더한 놈하고 똑같다. 됐죠? 그럼 얘는 이를 먼저 지우고 시작할까요?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것의 모든 실근의 실수의 합을 구하라. 그냥 두근의 합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인수분해도 귀찮습니다. 자, 두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죠. 근거기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0이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세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5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2B는 A 플러스 C고 이걸 통해서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우선시 해야 될 게 세수, 네수, 다섯수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대칭 배열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칭 배열 형태로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의 합이 21이니까 대칭 배열을 시키면 A하고 A-D 등차 수열로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왜 대칭 배열을 하는지가 잘 나오죠. 3A가 21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A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이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7-D가 되고요. 7이 되고 7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7-d의 제곱, 제곱의 합이 7의 제곱, 그 다음에 7 플러스 d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165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항을 정리를 해보면 2d의 제곱이고요. 그 뒤엔 7의 제곱이 3개가 나오니까 49 곱하기 3, 147입니다. 그래서 165라고 놓으면 d의 제곱이 2d의 제곱이 18이 되고 d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d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d가 플러스 3일 경우에는 4하고 7하고 10이 되겠고 d가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10하고 7하고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숫자인 4하고 7하고 10을 다 곱해 주시면 세 수의 곱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28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칭 배열을 시켜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숫자의 합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를 표현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단 이런 방식을 좀 우선시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풀이하시는 거를 우선시 해보시고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화수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을, 그런 원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예를 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를 보면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거꾸로 뒤집혀 있는 형태처럼 되어 있어요. 규칙은 알겠죠? 이 다음번에 나와야 될 거는 뭔지 뻔히 알 겁니다. 이거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수열이냐? 얘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n번째 항은 뭐냐? n번째 항은 1 플러스 n-1에 2가 되기 때문에 2n-1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의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역수로 되어 있는 요 놈이 뭘 이루고 있다?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는 이 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취했는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원래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있는 놈을 거꾸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n-1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수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얘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등차 수열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조화수열인지 아닌지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문제를 좀 보면서 봅시다. 자, 1번 6, 3, 2, 2분의 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6에서 3으로 넘어가는 차이가 마이너스 3이고요. 이 차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차이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규칙을 모르겠어 지금. 그치?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을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얘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3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잘 안 보입니다. 일단 분모를 통분시켜서 분모를 일정하게 만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역수를 취해서 얘가 됐는데 얘 분모를 6으로 통분시킵니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되면은 좀 보이는구나.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6분의 1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것의 n번째 항은
6분의 n이 되겠어요. 역수를 취한 놈의 일반항이 6분의 n이니까 원래 있는 것의 일반항 얘를 거꾸로 뒤집어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뭐다? n분의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화수열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로 푼다. 등차 수열로 푼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조화중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B, C가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요, 그것의 역수 자체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조화 중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화 중앙은 조화 수열의 이 가운데 있는 항이 이 앞뒤에 있는 항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조화 중앙입니다. 조화 중앙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로 푼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화 수열이 있으면 걔를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등차 수열의 중앙은 가운데 있는 값에 2배를 시키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사이의 관계성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통분시키면 AC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조화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 앞뒤에 AC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 역수를 취해주면 2분의 B가 되고, 이것이 A 플러스 C분의 AC가 되기 때문에, 조화중앙은 B는 A 플러스 C분의 2AC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외우셔도 되지만 사실은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1부터 100까지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등차 수열을 합하려고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얘네들을 계산을 좀 쉽게 하느냐, 이 등차 수열을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바꿉니다. 맨 처음에는 몇이었냐면 1에서부터 100이었는데 얘를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요 하나의 값이에요. S. 그럼 얘도 이제 S가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보시면 얘도 100일, 얘도 100일, 계속 100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101짜리가 S라는 놈이 몇 개가 나타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100개예요. 근데 얘는 ES가 됐기 때문에 얘를 절반으로 나눠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방법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나타난 거를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1, A2, AN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표현하는 기호가 SN이라는 기호예요. 뭐 새로 나왔으니까 익혀 두셔야 될 것 같고, 등차 수열의 합을 여기 있는 A1, A2, AN을 우리가 초항, 공차와 항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n-의 D, 그 앞에 건 A-n-2의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합을 그냥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A 플러스 n-의 D와 A 플러스 n-의 D 이런 식으로 앞뒤를 싹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더해보면 A 플러스 n-의 D인데 그 다음에 더한 거, 여기 더한 거, 여기 더한 게 전부 다 뭐냐면 2A 플러스 n-의 D라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얘네들 더한 놈이. 그럼 이 놈을 n개를 곱하면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이 되겠죠. SN과 SN 두 개의 합인데 이 둘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의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거를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a는 뭐냐? 얘는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고, 여기 l은 끝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항하고 끝항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초항, 공차, 항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라는 공식입니다. 됐죠?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공식을 외우셔서 바로바로 써먹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연습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 AE는 4고 AO는 22일 때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얘는 A1, A2, A20까지 합, A 기호를 S의 20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등차 수열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등차 수열은 초항, 공차, 항수로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어려운 문제인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2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A 플러스 D가 4고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얼마? 4D가 22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18이 되기 때문에 D는 6이 되겠고요. D는 6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초항 공차를 구했어요. 그래서 S20,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 공식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초항 공차 항수 버전의 공식입니다. 얘는 초항과 끝항이 나와 있는 경우는 n의 a 플러스 l 이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분의 20이고요. a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0항에 하나 빼준 거니까 몇이에요? 19 곱하기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지워서 10이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9에다 6이니까 얼마입니까? 6, 9, 54, 114. 그럼 얘는 110이 되니까 10을 더 곱하면 110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100과 200 사이에 7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될 텐데, 자, 먼저 뭐냐면 7 곱하기 15를 해보면 105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16은 112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맨 끝에 200 되기 전까지가 7 곱하기 28이 19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인지 개수를 좀 구해 보셔야 돼요. 개수는 여기 28이라는 곱이 돼 있죠. 거기에서 15는 돼 있으니까 이 앞에까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14를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4. 그럼 개수가 몇 개냐면 14개가 돼요. 보시면은 얘는 얼마씩 증가하고 있냐면 7씩 계속 더해지는 형태로 증가하고 있죠. 7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값이. 그렇죠? 그럼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얘네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하려는 합은 2분의 14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105에다가 196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7 곱하기 얘는 301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2107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작아서 아래쪽에다 좀 크게 복사를 좀 해놨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점을 P1, P2, P3, P10까지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Q1, Q2 뭐 이런 값들을 체크를 했어요. Q1, Q2, Q3, QM, Q10 이렇게 잡고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처음에 내린 요 길이가 얼마냐면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나머지 P1, Q1, P2, Q2, P3, Q3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더해서. 처음 값과 끝의 값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P1에서 이쪽으로 아래쪽 M과 평행한 선을 긋고요. P2에서도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이 높이 여기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진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2배만큼 닮아있죠.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잡혀 있으니까 요게 ED가 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좀 보시면은 맨 처음에 P1, Q1이 얼마가 되냐면 6이었어요. 그 다음에 P2, Q2의 값이 얼마였냐면 얘가 6에다가 D만큼 더한 놈입니다.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D만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P3, Q3의 값은 6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계속 D씩 더해지는 형태로 모양이 잡혀요.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6이고 마지막 10번째 P10, Q10의 값이 얼마냐면 이게 10이라고 되어 있죠. 아, 등차 수열이야. 초항과 끝항이 나왔어. 개수가 10개네. 아,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합은 2분의 n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6 플러스 10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저는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16이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냐면 80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이렇게 직선이 서로 축소돼서 만나고 있어요. 간격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두 직선 사이에 어떤 도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도형들은 닮아 있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어요. 다시 간격이 가까워지는 축소되고 있는 두 직선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SN이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일반항이 뭘까? 우리가 일반항을 갖고 수열의 합을 하게 되는 거는 하나씩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처럼 공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합에서부터 거꾸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공식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S1을 넣으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S1이라는 거는 어차피 A1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의 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N항까지 더한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A1, A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A1, A2, A3, N을 집어넣으면 요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됐죠? 아시고 그 다음에
옆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1은 1인데 그럼 S1은 A1이니까 1이고 S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S2는 A1하고 A2를 더한 거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A2는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S3가 9가 되면 A1, A2, A3가 9가 되는데 A1, A2가 4니까 A3는 5가 돼요. 지금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끝까지 합에서 바로 전까지 합을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 값이 나온다. 끝에 있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S4가 16이면 A1에서 A4까지 더한 게 16인데 그 앞에서 3까지 더한 게 9였으니까 얘랑 얘랑을 빼주면 맨 끝에 있는 A4는 7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뭔가 규칙이 1, 3, 5, 7 해가지고 뭔가 규칙이 나옵니다. 얘를 좀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면 SN이 n제곱이니까 A1에서부터 AN까지 전체 합이 n제곱입니다. 여기에서 뭘 빼주고 싶은 거냐면 이 앞가지를 싹 빼주게 되면 맨 끝에 요놈만 남겠죠. AN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N이에요. 여기서 AN이 뭐냐, 그치?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뭘 빼줄 거냐면 A1에서 AN-1을 SN-1을 만들어서 이 앞까지를 빼줄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SN에서 SN-을 빼면 AN만 남죠. 그게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준 거랑 동일해요. 2n-1. 그게 근데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SN에서 SN-을 빼면 요 n이 하나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n이 2부터입니다. 1부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얘는 2부터의 규칙이니까 1부터 1은 여기서 A1은 미리 구해놨으니까 1은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SN에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AN을 구하려고 하면 SN에서 SN-을 빼라. 뭐냐면 A1에서부터 AN-1, AN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앞까지를 빼주면 얘만 남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SN에서 SN-을 빼는데 얘는 n이 2부터. 첫 번째 항은 S1이 A1이니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S1으로 계산하시고 두 번째 이후의 항은 SN에서 SN-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봤는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특별한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합이 SN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앞에서 공식을 봤었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입니다. 걔를 전개시켜서 n에 관한 2차항 형태로 모양을 만들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a-1의 d라고 표현이 됩니다. 얘를 간단하게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키면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이 뒤에 뭐가 없다? 상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a는 뭐였냐면 2분의 d예요.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등차 수열인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냐? 얘는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이 얼마죠? 얘는 0씩 더해지고 있죠? 맞아? 더하기 0씩 되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다고 그랬지 거기서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얘 또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꼭 2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d가 0이라면 sn이 bn의 꼴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1차식 합이 1차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등차 수열이구나. 일반항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중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SN이 n제곱 플러스 2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가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이 돼. 오케이. 근데 얘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아까 이것이 절반이 됐으니까 요 앞에 개수의 2배를 시키시면 되죠. 2가 됩니다. 자, 다음에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요 앞에 상수가 있구나. 상수가 있는 애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지 않아. 왜냐면 이런 식의 한 모양이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2n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항이 없고 1차항만 있고 상수가 없잖아요. 여기 없는 모양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근데 얘는 공차가 얼마냐면 2차식이 없었기 때문에 0입니다. 다음에 딱 봐도 알겠죠? 상수가 있어. 등차 수열이 합이 아니야. 다음에 얘는 상수가 없는 2차식이네요. 등차 수열 맞고 공차는 얼마냐면 이 앞에 개수의 2배를 시키시면 되겠죠? 4가 됩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2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AK가 48을 만족하는 K를 구해라. 결론적으로는 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SN에서 AN을 구해. 이게 48이 되게 하는 애가 뭐야? N이 뭐야? 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에서부터 일반항을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AN이라는 걸 계산할 때 합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 SN에서 SN-를 빼라. 근데 얘는 N이 2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에서 2에다가 N-1의 얼마? 제곱 플러스 2에다가 n-1 마이너스 4를 빼줍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n이 나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n이에요. 자, 근데 n이 1일 때는 얼마라고? 얘는 S1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항.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에서 4를 빼면 0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이후의 규칙이 4n이 되는 이런 형태의 수열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K가 48이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죠. 따라서 4K가 48이 되게 하는 그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이 얼마냐? 1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